특히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거래처에서 부고 문자를 받고 조의금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분들의 혼인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실제 축의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때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10만 원을 냈으니까 이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달라,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출된 내용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4월 말쯤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장의 매출액과 신고 유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신고 유형마다 절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때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능한 비용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최대한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나뉘어지는데, 크게 추계신고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는 수익금액, 즉 매출액이 너무 낮아서 굳이 비용 자료가 없더라도 각 업종별 경비율에 맞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썼던 비용이 경비율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굳이 비용을 이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 A 업종에 있는 사업장의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다. 그래서 추계신고 대상자가 되었는데 경비율을 70%를 적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 중에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900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추계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작년에 이제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경비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무사로서 가장 많은 신고 문의가 들어오고 실제 절세에 대한 도움도 많이 드리는 유형인데요. 장부 작성을 하되 간편하게 큰 항목별로 묶어서 장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추계신고도 가능한데요. 단순 경비율이 아닌 굉장히 적은 비율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장부 작성을 하시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고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장부 작성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매출이 있는데 기준 경비율이 10%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90%인 9천만 원에 대해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유형부터는 실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구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간혹 간편장부 유형인데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결국 세무사를 찾게 되고요. 또는 본인이 썼던 경비를 입력해서 신고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했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신고가 잘못됐다면 6월이나 7월 좀 향후에 이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도 포함을 해서요.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부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장세액 공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도 복식부기 대상자처럼 좀 자세하게 장부를 작성을 한다면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한 너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장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의 20%를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예를 들어 세단이나 SUV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다르게 감가상각비에 대한 제재가 없어서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보다 다소 유리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 경비를 잘 파악하거나 전략을 잘 세우면 3.3%로 냈던 세금도 환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는 유형인데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 금액이 된다면 성실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유형이라서 실제 지출된 경비가 맞는지, 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맞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의 프리랜서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임에도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거나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아까와 같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되니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절세 팁입니다. 첫 번째, 우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요즘은 카드 결제가 많은 시대지만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 두셔야 되죠.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출했던 퀵비라든지 간단한 영수증 등을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보험료나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비용도 체크를 해야 하죠. 보험료나 이자 비용은 보통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사업장에 어떤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파악이 불가능하고 전산에 파악된 자료만 반영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좀 직접 챙기셔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용 소형차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상관없이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한데 물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업무용 소형차의 감가상각비나 주유비, 수리비, 톨게이트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꼭 비용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접대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3,600만원 정도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거래처에서 부고 문자를 받고 조의금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분들의 혼인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실제 축의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때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10만원을 냈으니까 이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달라.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출된 내용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 받았던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캡처를 해서 실제 이때 축의금 또는 부의금이 지출됐다. 이 내용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청첩장과 부고 문자를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직원 1명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계 등 이제 투자 설비를 구입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투자 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계를 1억 원 주고 구입했다? 그러면은 10%인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거죠. 오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한 구분을 해봤고 종합소득세 절세 팁에 대해서도 안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활동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합리적으로 절세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